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A의 심장은 왜 두꺼워졌을까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가끔씩 내 심장이 좀 약간 두껍다는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A라는 환자가 이제 만약에 심장이 두꺼워졌다, 그럼 그거는 LVH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즉 이제 좌심실 비대를 얘기해요. 이게 레프트가 좌잖아요. 그 다음에 벤트리클이 심실. 자, 심장의 심방하고 심실이 있는데 그중에 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퍼트로피 비대. 그래서 좌심실 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 좌심실이 원래는 뭐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 비대해졌다는 건 이 어떤 덩어리 자체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꺼워진 겁니다. 이렇게. 예, 거의 대부분 두꺼워진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두꺼워지는 게 뭐 이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어떤 운동해가지고 근육 커지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거랑 완전히 달라요. 운동해서 근육이 커지면 좋죠.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심장 근육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은 이건 차라리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라는 거는 어떤 되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되게 층층이 가로 세로 이렇게 막 꼬부랑꼬부랑 해가지고 되게 그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얽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얽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꺼워지면은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런 얽힘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심장병, 예를 들면 심부전이랄지 아니면 부정맥도 이제 전기 신호가 이렇게 얍직하면서 이렇게 효율적인 그런 그 근육 다발을 통해서 촥촥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두꺼워지니까 이게 좀 뭔가 꼬이고 막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협심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런 이제 상태에서는 산소 공급이 산소를 조금만 줘도 이제 잘 뛸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꺼워지면은 여기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입량이 필요하죠. 별로 효율은 좋지 않으면서 산소만 많이 잡아먹는 그런 이제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급사의 위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또 이게 위험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도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걱정하실 건 아니고 잘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왜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두꺼워졌을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예, 제가 이제 고혈압 파트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고혈압을 치료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가 동맥경화 예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심비대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는 게 뭐예요? 혈압이 120에 80 이런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160에 100 이렇게 올라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심장에 이렇게 피를 꽝 하고 짜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 내보내는 힘이 160에 100을 뚫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120에 80만 뚫고 내보냈으면 됐었어요. 근데 혈압이 올라가서 160이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160에 100이라는 힘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 공간에서 이 힘을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심장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얘기를 좀 유식한 말로 풀어내면 프레셔 오버로드예요. 압력 부하가 걸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뭐냐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은, 자, 제가 이제 심장이 이렇게 꽉 짜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판막이 하나 있어요. 판막이. 그래가지고 딱 열면은 이 판막이 이렇게 이렇게 열리면서 피가 이렇게 쫙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협착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안 열리고 되게 이게 열리는 게 빈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찬가지로 압력이 이렇게 많이 가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프레셔 오버로드, 압력 부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나 고혈압 때 심장이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제 HCMP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 그러니까 비후성 심근병증이에요. 우리나라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게 없는데 그냥 심장이 이렇게 좀 두꺼워진 겁니다. 그냥 별로 그냥 자체적으로 좀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근육 자체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HCMP. 만약에 이런 어떤 유발인자가 있을 때는 HCMP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고혈압이나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인한 좌심실 비대라고 얘기를 하지 근육 자체 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유발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두꺼워져 있다면 그거는 HCMP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들이 유발을 하는데요. 이게 증상이 있을까요? 어떤 증상이? 증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심장이 두껍다는 얘기를 어디 들었어요? 내가 심장이 두꺼워서 뭐 좀 어지러운 것 같아.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물론 뭐 이런 건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HC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심실 유출로에 이 아웃플로우 옵스트럭션이 생기거든요. 유출로가 좀 좁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뭐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두꺼워져서 뭐 어떻다 이런 증상 별로 없어요. 근데 증상이 없다고 괜찮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혈압이랑 마찬가지예요. 고혈압 뭐 혈압 올라갔다고 무슨 증상이 있나요? 대부분 없죠. 그렇지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심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두꺼워지는 것도 증상이 대부분 없지만 뭐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치료할까 이거? 이 치료는 이 심장 뭐 비대를 깎아낼까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이 원인 질환 조절입니다. 고혈압이 너무 심하다면 이걸 고혈압 약을 잘 드셔서 혈압을 낮추는 거고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너무 심하다면 이제 판막을 갈아주는 판막 치환을 이제 해주는 게 치료가 되겠죠. 얘는 좀 다릅니다. 얘는 이제 사실 뭐 따로 빼서 이제 따로 주제를 다뤄야 되는 그런 녀석이라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개념을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빼먹이 진단이네요. 진단은 심전도로 진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초음파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심전도는 이제 전기적인 신호의 크기를 보는 거고 신호의 크기가 확 커지겠죠. 전기 신호가 이렇게 두꺼우니까. 심초음파는 직접 두께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거 뭐 심초음파가 훨씬 정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께 재는 측면에서는 이게 딱 실제 심장 뛰는 거 보고 두께 재니까 주로 이 셉탈에서 이제 재는데 그거 뭐 되게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닌 게 심전도는 일단 전기적인 신호의 관점에서 측정을 하는 거고 초음파는 어떤 실질적인 구조의 관점에서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전도는 또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다른 어떤 전기 신호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심전도도 되게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검사죠.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심전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끼리 이 심전도 좋아하는 사람들을 EKG 가이라고 합니다. EKG가 심전도거든요. 저는 사실 EKG 가이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동료들이 뭐 심전도 같은 거 모를 때 저한테 물어보고 그럽니다. 제가 뭐 아주 뭐 심장 뭐 경력이 아주 막 오래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저는 또 뭐 그런 거 공부하고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심전도 강의를 좀 올려달라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환자 심전도를 강의하려면 제가 이런 강의할 때는 그냥 이렇게 글로 쓰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심전도 강의를 할 때 심전도가 필요해요. 심전도 없이 심전도 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심전도를 얻으려고 그러면 어떤 환자의 심전도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환자의 어떤 정보에 대한 뭐 동의가 필요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작권이나 뭐 또 의료 정보 보호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심장이 왜 두꺼워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